네, 이번 시간은 취업 원포인트 레슨 시간입니다. 아유,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 얼마나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그럼요. 네. 내가 부족한 건 뭘까? 아, 자기소개서는 또 어떻게 쓰지? 이 기업은 또 어떤 기업일까? 예, 그런 고민들을 저희들이 취업 원포인트 레슨에서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고민이 끝도 없으실 거예요. 네, 맞아요. 조금이라도 저희가 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시간입니다. 취업 원포인트 레슨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해결책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특히 네. 새롭게 함께 주게 되신, 함께 하게 된 그런 식구가 있어서 제가 더 궁금하고 반가운 마음이 드는데요. 자, 다음에 취업 보객기 카페 권기영 멘토님 그리고 이지연 캐스터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권기영 멘토님 예. 네. 처음 뵙습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미인이세요. 감사합니다. 예.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원포인트 레슨 이제부터 함께 해주시는 거죠? 네. 네, 인사 네.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취업 고민을 함께하고 깊이 있게 여러분들의 취업 고민을 상담해드릴 권기영 멘토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아유,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든든하네요. 네, 제가 왜 이렇게 좋아하죠? 아, 예. 왜 이렇게 좀 미인 너무 그래요. 좋아하세요? 아이고 네. 참. 예. 자, 취업 원포인트 레슨에서는 다음 취업 뽀개기 카페 창을 열어놓고요. 네.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네, 다음 취업 보기 카페 들어오셔서요. 왼쪽을 보시면요. 취업 Q&A라고 보이실 거예요. 이곳에 궁금한 점, 고민거리 올려주시면 우리 고민 해결사분이 읽어보시고 그에 맞는 해결 방안, 정보 확실하게 제시해 주실 겁니다. 네. 주저하지 마시고요.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는 또 어떤 고민이 올라와 있을지 또 이 두 분께서는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 주실지 궁금하시는데요. 소개해 주세요. 네, 152만 취업 준비생들의 공간이죠. 다음에 취업 보기기와 함께합니다. 저는 현재 카페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취업 원포인트 레슨 또 한 주간 또 많은 고민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골라본 고민은요, 바로 자기소개서에 관련된 고민인데요. 사실 요즘 공채 기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 자기소개서 때문에 고민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요즘 이 주요 대기업 담당자들이 가장 이 취업을 당락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자기소개서라고도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관련 질문을 좀 꼽아봤습니다. 제목은요, 성장 배경과 장단점, 지원 동기 구분을 잘 못하겠어요 라는 제목인데요. 많은 분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분은 어떤 계기로 이 성장 배경을 계기로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됐고 또 그게 심지어 전공까지 이어졌다 이런 내용인데요. 특히나 뭐 이런 가정 환경, 부모님 밑에서 어떤 성격이 형성이 돼서 또 이런 직무에 장점이 됐다라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결국 뭐 성장 배경이 장단점과 또 지원 동기까지 연결이 되는데 어떻게 구분지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또 중복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올려주셨는데 네.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네, 오랜만에 저희가 고민 대부분 이제 개인적인 스펙에 관한 부분 네. 뭐 이런 것들 많이 올려주시다가 오랜만에 가장 기본적인 고민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요즘 그렇습니다. 하반기 공채가 시작이 되고 정말 자기소개서 쓰느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네, 그래요.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 올려주신 게 아닐까 싶은데 성장 배경, 성격의 장단점, 지원 동기 이런 것들이 좀 이어지시나 봐요. 네, 이런 거 그렇습니다. 구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신다는 건데 저도 좀 공감이 가네요. 자기가 이제 이렇게 살아온 스토리가 다 있을 텐데 그렇죠. 그런 항목들을 이렇게 맞춰서 나눠보는 게 어쩌면 참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 적다 보면 성장 배경에 있던 제 성격의 장단점이 사실 항목에서 또 나오게 되고요. 또 대학생들은 아직 사회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또 학창 시절 얘기 쓰다 보면 또 얘기들이 반복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자기소개서 항목에 이 쓰는 내용의 구분이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네, 멘토님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저는 될까요? 학창 시절에 막 싸움하고 이거 생각밖에 안 나요. 예. 네. 이분은 제가 읽어보면서 아메리칸 스타일이신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메리칸 스타일? 네, 예. 왜냐하면 외국에서는 사실은 커버레터라는 게 자기소개서가 커버레터라고 읽혀지고 네. 또 커버레터라는 게 이력서에서 못다한 나의 이야기를 조금 더 커버한다라는 그런 형식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주어진 항목보다는 내가 만약에 성장 배경이나 성격의 장단점에 더 주안을 두어서 나를 어필하고 싶으면 그 부분을 더 중요하게 담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나는 입사 후에 포부랄까 혹은 학창 시절에 했던 경험을 더 담겠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더 주안점 있게 다루게 됩니다. 네. 근데 서양식이던 우리나라식이던 관건은요. 네. 자소서의 항목이 어떻게 주어지든 쭉 자기만의 스토리가 이어지게끔 하는 것이 좋은 자소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요즘 학생들이 가장 잘
그냥 단답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성장 배경은 나는 어디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성격의 장단점은 이러이러해서 나는 이 직무에 맞습니다라는 단답형으로 대답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재미없고 지루한 자기소개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사 담당자들은 구직자가 살아온 스토리 속에서 회사가 오픈해 놓은 이 직무와 맞는 교집합을 얼마나 찾아내느냐에 가장 주안점을 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하시고 작성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질문하신 분은 항목에 대한 답변이 중복될까 봐 걱정된다고 하셨는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자소서 안에 내 삶의 줄거리가 큰 줄기로 흘러서 하나의 스토리로 보여지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그러면 이러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어떡해요? 네, 종이 위에다가 네. 나에 대한 스토리를 쭉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지껏 나는 어떤 경험을 해왔고 나의 장단점은 무엇이고 그냥 뭐 항목에 구애 없이 쭉 적어보고 네. 기업체에서 원하는 항목에 맞게 그걸 뿌려주는 거죠.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보충해 주시는 형태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새 공채 진행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서 취업 준비생들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그리고 사진, 면접 등에 대한 아주 급한 질문들을 많이 올려주시는데요. 네. 결국은 인사 담당자들이 원하는 것 그리고 가장 눈여겨보게 되는 구직자들은 나 자신에 대한 스토리가 얼마나 탄탄하게 구축되어 있는가 하는 구직자들을 살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이해를 깊게 하고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를 표현하는 정말 자기 소개서잖아요. 네.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고 그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빠지면 진정한 자기소개서가 정말 아닐 것 같다라는 남의 생각이 들어요. 소개서죠, 그렇죠. 그러면. 예. 좋은 방법 지금 알려주신 것 같아요. 종이에다가 모든 경험들을 생각나는 대로 쓰고 맞는 경험들을 이렇게 뽑아내는 거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구독자분들 항상 평소에도 내가 뭘 좋아하고 도대체 내가 그렇죠. 뭘 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인지. 사람인지 이렇게 나를 아는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현 씨 연습 잘하고 계시죠? 네, 저는 저를 너무 잘 알아서 이제 소개하기도 지겨운 것 같아요. 제 소개서 너무 많이 썼거든요. 네. 아무튼 이 자기소개서라는 게 인사 담당자를 가장 먼저 만나는 자리일 수가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다음 줄은 무슨 내용일까 인사 담당자가 읽고 싶은 그런 자기소개서 쓰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계속해서 다음 질문도 살펴볼 텐데요. 이번 고민은요, 이 정확한 이 가고 싶은 분야를 알고 계신 분이에요. 유통업에 취업하고 싶은데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정말 짧고 굵은 내용을 보여주해 주셨습니다. 이분은 유통업에 취업하고 싶은 분이세요. 근데 이쪽으로 전공한 건 아니지만 물류나 뭐 유통관리사 자격증은 일단 이런 게 있다는 건 알고 계신데 가장 필요한 게 뭔가요?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그래요? 굉장히 짧지만 간략하지만 핵심이 다 있네요. 유통업에 관심이 있고 취업하고 싶은데 뭘 준비해야 되는지 이제 그걸 궁금해 하시는데 유통업에 진출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 관련 기사를 또 본 기억이 나요. 그렇습니다. 카페 관련 글들도 이렇게 하나둘 올라오는 모양이죠. 맞아요. 네. 예, 제가 유통회사 또 일해봤잖아요. 사실 저기 유통회사는 두 가지 잘하면 됩니다. 뭐요? 운전 잘해야 되고요. 숫자에 밝아야 돼요. 예, 재고 비는 거 잘 챙겨야 되고. 자, 농담이고요. 네. 어쨌든 저 유통도 이제 온라인 뭐 오프라인 또 제조업 일지라든가 그렇죠. 농산물 일지 이렇게 아이템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고려할 사항들이 굉장히 많네요. 맞아요. 유통업이라는 게 소비자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렇게 전달하는 중간 역할이잖아요. 결국 어떤 제품과 서비스가 출시돼서 이 소비자에게까지 도착할 때까지 판매되려면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매우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럼 유통업에 종사하려면 어떤 역량을 갖춰야 되나요? 뭐 자격증 같은 게 필요한 게 있을까요? 그러게요. 제가 이 세 분들께 한번 네네.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 만약에 저희가 유통업에 몸담고 있다 하면 어떤 업무를 하실 것 같으세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유통업? 네. 어쨌든 연결을 해주는 역할이니까 네. 뭔가 연결, 전화 업무도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예, 예. 계약 업무도 좀 많을 것 같고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제 제가 유통회사 다닐 때는 해봤잖아요. 네, 저는 이제 해보셨잖아요. 저기 창고에서 재고 정리를 했습니다. 네. 재고 정리. 예, 그거 중요해요. 제 이름이 재곤이 아닙니까? 예. 지현 씨는요? 제 생각에는 네트워킹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좀 아는 팔로가 있어야 되지.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네. 어떤 게 네트워킹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유통이랑 마케팅 혹은 어떤 물건을 어쨌거나 시장에 내놓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유통과 마케팅을 많이 혼동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흔히 지난번에 어떤 학생이랑 상담을 하다 보니까 네. 저는 마케팅을 하고 싶어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케팅은 너는 어떤 업무를 하게 될 것 같니? 물어봤더니 PR이나 혹은 뭐 광고 카피 멋지게 뭐 나를 버려라 뭐 이런 멋있는 카피 같은 것들을 만들 것 같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실제로 인사 담당자들을 만나 보잖아요. 그러면 마케팅 업무의 가장 큰 요소는 사실은 엑셀을 갖고 숫자를 눈 빠지게 쳐다보는 일이라고 해요. 아이고. 네, 왜냐하면 우리 상품이 어느 지역에서 어떤 소비자한테 먹히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좀 약한지 이런 것들을 구별해내는 게 마케팅 전문가의 그래서 마케팅 역할이라고 하는 분들 그래서 합니다. 눈이 뻘겋군요. 그렇죠. 그래서 또 거꾸로 또 말해보면 유통이나 물류 쪽에서는 그러면 필요한 직무가 그리고 업무들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로는 일단 이렇게 박재권 MC님처럼 네. 좋은 성격이 뒷받침되어야 될 것 아유, 같고요. 그렇죠. 네, 오늘 재권 씨 생일인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잘 알고 계시네. 네. 잘 알고 계시네. 그리고 가격선을 이제 적절하게 이제 제조자한테는 조금 더 싸게 사야 할 것 같고 그리고 판매할 때는 조금 더 이윤을 붙여야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유통 경로를 적절하게 뚫는 역할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정말 팔방미인처럼 커뮤니케이션 스킬도 요구되겠고요. 유연한 대처 능력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하고 싶은 업무가 마케팅이냐 혹은 유통이냐 물류 전문가냐 하는 아주 디테일한 업무가 아니라 전반적인 직무에 대해서 조금 더 바운더리를 넓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자격증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유통 물류 관리사 자격증을 다루는 민간 기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이 경쟁력이 있고 그리고 이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에는 취업에 도움이 될지 아닐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 지금은 사실은 기업체에서 많이 인정해 주지는 않는 추세예요. 현재까지는. 그렇지만 공기관에서 조금씩 그런 기업 물류 전문가의 비중을 늘리고 있고 그리고 처우가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지금 상당히 물류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연봉 수준이 높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다양한 일자리의 가능성이랄까 성장 가능성 그리고 기업체에서 갖고 있는 물류 유통 전문가가 갖고 있는 비중들을 살펴보면 앞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직업군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사실 눈앞의 취업 성공보다는요, 1, 20년 뒤에를 생각하는 좀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겠다라는 이런 마인드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기업에서도 당연히 이런 마인드를 갖춘 인재를 찾겠죠. 그렇기 때문에 멀리 볼 수 있는 또 장기적인 안목을 갖춘 그런 인재가 되신다면 성공 취업이 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좋은 말씀 맞습니다. 해주셨네요. 우리 권기영 선생님 오늘 처음 오셨는데 제가 볼 때 스펙보다는 어떤 직무를 이해하고 계신 분이에요. MC를 아주 기분 좋게 해주시고 방송을 아는 분입니다. 이분 제가 볼 때 롱런합니다. 예, 오래오래 나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오늘 재권 씨 칭찬을 너무 많이 멘토님께서 해주셨어요. 기분 아는 분이에요. 좋으시죠? 방송을 알아요. 네. 자, 취업 원포인트 레슨 함께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고민 받아서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네. 카페 통해서 많이 올려주시고요. 취업 보기 카페 권기영 멘토님 그리고 이지연 캐스터와 함께 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취업 준비생에게 힘이 되고 싶었고 그들이 든든한 사회의 일꾼이 되길 바랬습니다. 스펙보다는 진솔한 능력으로, 학벌보다는 뜨거운 열정으로, 성공 취업의 길라잡이로, 고용률 70% 달성의 그날까지 우리는 취준생의 버팀목이 되고 싶었습니다. 취업,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일이니까요. 성공 취업의 길이 시작됩니다. 취업 정보센터.